네, 콜센터발 부채살 확산이 지금 비상입니다. 자, 신도림동에 위치한 콜센터발 확진자 숫자, 김 기자 이제 몇 명이 됐습니까? 네, 어제보다 5명 늘어나서 1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코리아 빌딩에 있는 11층 콜센터로부터 시작된 확진자, 직원, 교육생, 또 그 가족 등 최소 109명이 확진되었다. 이게 오늘 숫자고요. 이것들이 이제 직원들의 거주지가 수도권 여러 곳에 분포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전 지역으로 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도권은 콜센터 집단 발생이 지금 100명이 넘었죠. 여기서 아마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려가 됩니다. 기타 집단 발생이 늘겠죠. 사실 신천지만 집중 방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신천지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우주 그 교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천지만 집중 방역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만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천지 이 확진자는 대구에서 막 확산이 됐는데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이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의 방역을 좀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콜센터가 뚫리고 수도권의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김우주 교수의 진단이었고요. 실제로 김 기자, 이 신도림동 콜센터의 확진자가 지금 109명이 됐다는 건데 우려했던 일이 지금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차 감염 또 그 이상의 감염들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28세 여성의 경우에는 이모가 이 콜센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 이 콜센터 직원인 이모 집을 방문했다가 전염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남성은요. 부인이 콜센터 직원인 바람에 콜센터 직원인 부인으로부터 또 전염되기도 하고요. 보니까. 또 어떤 콜센터 직원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동료 신도들이라든지 교회에도 또 전염이 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워낙 많고 동선 또한 다양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확진이 됨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이제 확진자가 이제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 오늘 이번 이 주제가 콜센터발 부채살 확산 비상이었잖아요. 부채살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9명이 확진이 됐는데 직원이 그 가운데 81명이고 그 직원들을 접촉해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 28명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면 109명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확진자가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 직원으로 하여금 맨 위에 경기도 한번 보세요. 이 직원으로 하여금 일단 경기도 쪽으로 일단 감염이 됐고 이 경기도에서는 또 부천으로 뻗어나가고 안양으로 뻗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채살처럼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 감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방역당국도 제대로 지금 이거를 알아낼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이 확진자들이 몇 명을 밀접 접촉했는지를 카운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하국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게다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지잖아요. 중국보다도 우리가 수도권은 인구 밀집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주 우리 지금 여기에 전체 수도권에 2,500만 가까이가 모여 살고 있는 거니까. 예. 전체 합쳐가지고는 북경시 정도뿐이 안 되는 지역에 2,500만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미국은 1,300명 어제 저녁까지 오늘 통계가 1,300명 좀 넘었습니다. 전체 나온 지금 44개 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개 주가 무려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사람이 이 정도뿐이 안 나왔는데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방위군을 거기다 투입하고 격리를 시키고 일부 지역은 거기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그냥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협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콜센터에서 한번 발생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 접촉을
줄이지 않는 한은 예. 계속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번 예. 같은 코로나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전염병하고 달리 무증상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감염. 되잖아요. 예. 아하. 이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예방에 매우 더 집중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과 치료 부분은 이 의료진들이 아주 잘하고 있지만 예. 행정부가 해야 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예방 방역 부분은 지금 다른 나라보다도 배나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결국은 다시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다시 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부채살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아니, 혹시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기 중간쯤에 보면 영등포에서 영등포 오른쪽에 빨간 박스에 추가 감염 가능성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영등포에서 왜 갑자기 뭐 추가 감염 가능성이야? 그러신 분들 계실까 봐요. 이렇답니다. 지금 그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가운데 19명이 지난 5일에요. 신길동 영등포 센터로 근무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겼으니까 혹시나 또 저 신길동에 있는 영등포 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닐까?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게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항상 좀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 싶다가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대규모 확진이 발생할지 모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12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이 주민들 중에는 한 명도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든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진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까지는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현재 코리아 빌딩 근무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됐고 확진자는 11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선 조사도 대부분 완료돼서 접촉자를 확인 중입니다. 일단 큰 불은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다. 제2의 신천지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뭐 큰 불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성급한, 좀 낙관론, 마음을 놓는 발언들은 국민들에게 좀 방심을 할 그 우려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 시장의 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대단히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로콜센터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번지는 것이 이제 관건인 상황에서 이제 11층 이외의 지역 그 층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예. 다른 층에는 확진자가 비교적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정해가지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이 지금의 어떤 상황 인식 자체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서 이런 워딩이 나왔다라고까지 비판하는 건 좀 과도하지 우리가 않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 예. 아마 박원순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 적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처음에 생각은 도대체 몇백 명이 발생할 걸로 생각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지도자는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그 취지는 뭐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 주기 위해서 자꾸 낙관론을 펴지만 저런 이게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게 오히려 국민의 신뢰만 계속 상실하거든요. 바로 이제 무신분리 이 말이 생각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